K1과 프라이드 FC라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서커스 매치입니다. 당시만 해도 체계화되지 않은 격투기판에는 실력은 초보자이지만 캐릭터는 독특한 선수들이 대거 등장하였고, 오로지 흥행이 전부였던 일본 단체들은 체급과 경력을 막론하고 다양한 이색 매치를 만들어냈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거인 파이터들이 만났으니 바로 최홍만과 아케보노 선수. 도합 400kg이 넘는 거구들의 대결은 K1에게 엄청난 흥행을 가져다 주었고, 두 사람은 3번이나 맞부딪히며 인기몰이에 성공했습니다. 그렇다면 씨름과 스모에서 정점을 찍은 두 선수의 경기 내용은 어땠을지 오늘 영상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분석 전문 채널이 되고 싶은 저는 차도르입니다. 2005년 K1을 통해 격투기 무대로 뛰어들자마자 원데이 토너먼트에 참전하게 된 최홍만 선수. 그는 운이 좋게도 스모 선수 출신이자 격투기 데뷔전을 치르는 와카쇼요를 만났고 수월하게 첫 경기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외국인 최초로 요코즈나에 등극하며 일본 내 초특급 스타였던 아케보노는 스모협회의 갑질과 사업 실패가 겹쳐지며 금전적으로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격투기로 전향하였으나 그야말로 서커스 매치의 희생양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비록 같은 거인 캐릭터라고 해도 최홍만 선수와 달리 아케보노의 몸은 격투기에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스모에 특화된 육중한 몸집으로 걷는 곳조차 힘들던 그는 스모식으로 밀어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마땅히 없었고, 이로 인해 경기에 나서는 족족 패배하고 말았죠. 그러나 상품성만큼은 최고인 아케보노였기에 K1에서는 그를 오랫동안 써먹기 위한 방안을 강구했고, 토너먼트 첫 경기에서 심판으로 활동하던 가쿠다 노부아키를 붙여주었습니다. 네, 그렇게 누가 봐도 조작 경기인 가쿠다와의 대결에서 처음으로 승리를 따낸 아케보노. 그는 누군가가 마치 기획한 것처럼 토너먼트 4강에서 최홍만 선수를 만나고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진정한 서커스 매치가 한국 팬들의 환호 속에서 펼쳐집니다. 연속 잽으로 시작하는 최홍만, 아케보노가 스모식 밀어내기로 응수하고 최홍만이 당황하며 클린치로 끊어봅니다. 정석적인 파이팅 자세를 취해보지만 밸런스가 무너져버리는 최홍만. 그러나 아케보노 역시 미는 것 말고는 이렇다 할 타격이 없는데요. 금방 자신감을 찾은 최홍만이 다시 한번 앞손을 살려보고, 이에 아케보노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며 수많은 유효타를 허용합니다. 샌드백 신세를 면치 못하며 허우적대는 아케보노. 보다 못한 세컨드가 수건을 던지고 두 선수의 첫 대결은 허무하게 마무리됩니다. 훈련 기간이 길지 않았던 최홍만 선수는 이번 대회를 위해 최소한의 준비만을 하고 나온 것으로 보였습니다. 공격에서는 월등한 신체 조건을 살리기 위한 직선 펀치를, 수비에서는 두 발을 올려놓는 것 정도로만 가지고 나왔는데요. 결국 최홍만 선수가 할 수 있는 것은 초심자의 티가 물씬 풍기는 가드와 원투가 전부였지만, 어마어마한 근육과 배짱 있는 플레이로 부족한 기술을 커버했고, 스모 기술 말고는 옵션이 없는 아케보노는 이를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결승전에서 카오 클라이마저 꺾어내며 데뷔와 동시에 그랑프리 챔피언에 오른 최홍만 선수. 그는 특히 한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되고 한국의 격투기가 들어오는 데에 지대한 공을 세우게 됩니다. 심지어 프로레슬러인 톰 하워드를 살인 니킥 한 방으로 피투성이로 만들어버리며 경기력까지 증명해낸 최홍만 선수. 그의 상품성을 알아본 K1 측에서는 최홍만 선수를 스타파이터로 키우기 위해 계속해서 쉬운 매치를 제공하고, 그를 띄워주기 위한 희생양으로 다시 한번 아케보노를 붙여줍니다. 이번에도 잽으로 시작하는 최홍만, 뒤로 빠지는 와중에도 쉴 새 없이 주먹을 뻗어줍니다. 잽으로 0점 잡고 훅 연타. 계속해서 몰아치는 최홍만. 아케보노도 나름대로 반격해보지만 극심한 리치 차이로 인해 쉽지 않고 나름대로 앞손 받아내며 카운터의 기회를 노려봅니다. 회심의 레프트 훅, 무시하고 페이스 유지하는 최홍만. 벌써부터 아케보노의 가드에 균열이 생기고 어퍼컷과 라이트 훅이 던지는 대로 적중합니다. 필사적으로 밀어내며 펀치거리 주지 않는 아케보노. 그러나 링 위에 서 있는 것조차 힘겹게 느껴지고, 이에 최홍만은 마치 체육관에서 펀치 연습을 하듯 마음대로 주먹을 휘둘러 봅니다. 1차전에 비해 가드는 좋아졌지만 마땅히 반격할 옵션이 없는 아케보노. 원투에 이은 클린치로 붙어보지만 시간을 끄는 거에서 그쳐버리고, 반복되는 패턴에 익숙해진 최홍만이 클린치를 떼어내고 펀치거리를 만들어냅니다. 엉성한 자세로 호기롭게 몰아치는 최홍만. 어퍼컷까지 섞어주며 빈틈을 공략하고 펀치 임팩트에서도 나름대로 발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격투기 초보자답게 주먹에 과민 반응을 보이기는 하지만
자신감과 투지가 느껴지는 최용만. 제법 괜찮은 레프트 훅이 턱으로 들어가고 연속된 공격에 아케보노가 무너집니다. 포기하지 않고 거구를 일으켜보지만 웅크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아케보노. 승기를 잡은 최용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주먹을 활용하고 정확하게 보고 때리며 피니쉬를 노려봅니다. 머리 잡고 니킥! 끝까지 쏟아내는 최용만. 결국 아케보노가 버텨내지 못하면서 1라운드 만에 끝이 납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최용만 선수의 발전이 돋보였습니다. 1차전과 마찬가지로 몰아치는 전략을 가지고 나온 최용만 선수는 직선 펀치뿐만 아니라 양훅과 어퍼컷까지 섞어주며 빈틈을 찾아냈고 펀치에 허리 회전까지 가미하며 임팩트를 발전시켰는데요. 이에 나름대로 수비 보완을 하고 나온 아케보노였으나 근거리를 잡은 상황에서 클린치 말고는 마땅히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최용만 선수의 파워에 주눅이 들어버리면서 이번에도 일방적으로 얻어맞았습니다. 이렇게 2차전도 손쉽게 마무리하며 5연승에 성공한 최용만 선수. 하지만 카오클라이를 제외하면 지금까지의 상대들은 제대로 된 선수들이 아니었고 최용만 선수의 기량에 대해서는 늘 의문점이 뒤따라다녔는데요. 그러나 원조 괴수 파이터로서 당시 일본 내 최고의 인기를 자랑하던 밥셉을 꺾은 최용만 선수는 밥셉의 인기를 고스란히 뺏어오며 초특급 스타로 자리매김하고 비록 판정 논란이 생기긴 했으나 세미 슐츠와의 거인 대결에서도 승리하면서 더 이상 서커스 매치 전용 선수가 아닌 어엿한 실력 있는 파이터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렇게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던 그에게 K1은 다소 의아한 상대를 붙여줍니다. 최용만 선수에게 당한 2연패 이후 개그맨인 바디 올로건에게 마저 패배하며 최악의 길을 걷고 있던 아케보노를 기어이 불러낸 것인데요. 두 사람의 기량 차이가 더욱 극심해진 상황에서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천천히 접근하는 최용만, 상대의 공격을 경계하며 침착하게 기다려봅니다. 작은 페인팅에도 크게 반응하는 최용만, 오른손 가드를 단단히 올리고 받아칠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크게 돌아보는 아케보노, 여전히 상대의 주먹에 크게 반응합니다. 부지런히 앞손을 흔들어주며 압박하는 최용만, 코너에 몰린 아케보노가 뒷손을 던져보고 입는 힘껏 밀어내며 압박에서 벗어납니다. 동네 산책하듯 느릿느릿 걸어다니는 아케보노. 카운터 니킥이 빗나가지만 반응 속도는 빠릅니다. 길게 치는 스트레이트. 공격을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지만 스스로 나와버립니다. 아무래도 상대가 상대인 만큼 이것저것 연습해보려는 것 같은데요. 빠지는 아케보노에게 미들킥을 날려보고 나름대로 카운터도 때려보지만 자세가 망가져버립니다. 금방 추스르고 다시 압박을 펼치는 최용만. 바디잽의 카운터 레프트 훅, 코너로 몰아놓고 펀치 연타, 인사이드 로우킥까지 제법 다양한 공격을 시도해봅니다. 코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아케보노, 앞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최용만. 오지마킥을 시도해보지만 두꺼운 뱃살 때문에 데미지가 없어 보이고 기습적인 플라잉 니킥으로 1라운드를 마칩니다. 처음으로 맞이하는 2라운드, 1라운드보다 거리를 가깝게 잡아봅니다. 적극적으로 나서보는 아케보노, 뺨 클린치 니킥, 콤비네이션까지 보여줍니다. 정확하게 보고 있다가 카운터 때리는 아케보노, 앞손 더블 집어넣는 최용만. 주먹을 몇 차례 던졌을 뿐이지만 아케보노의 체력이 급속도로 저하되고 다리가 멈춘 순간 샌드백 신세를 면치 못합니다. 레프트 훅으로 꾸준하게 재미보는 최용만, 힘을 실은 스트레이트가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쓰러지는 아케보노, 후속타까지 얻어맞는데요. 일어나려고 노력해보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서 이번 경기 역시 완패로 끝이 납니다. 사실 최용만과 아케보노의 3차전은 명분이 없는 시합이었습니다. 그동안 꾸준하게 경기를 가지며 경험을 축적한 최용만은 전체적인 기량에서 크게 달라진 상황이었고 여전히 정체되어 있던 아케보노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죠. 그리하여 언제든지 마음먹은 대로 끝낼 수 있던 최용만 선수는 이 시합을 연습 삼아 여러가지 기술을 시험해보았고 여러 부분에서 다듬어진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예전보다 한층 단단해진 뺨 클린치와 곧게 뻗어나가는 스트레이트, 다양한 킥 옵션으로 새로운 무기들을 개발했고 잔발로 사각을 잡는 스텝과 완급 조절까지 장착하며 디테일적인 부분을 보완하였는데요. 그러나 타격에 대한 반응은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상대의 주먹이 나오는 순간 카운터나 가드보다는 얼굴이 먼저 움찔거리는 장면이 많았고 받아치는 동작에서 힘이 잔뜩 들어가며 자세가 망가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런 것들은 격투기 초심자에게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부분이지만 아직까지 매에 대한 내성이 부족한 것을 미루어 볼 때 운동량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비록 경기 내용은 크게 볼 곳이 없었지만 이렇게 트릴로지를 마치게 된 두 사람, 이후 두 선수의 행보는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먼저 아케보노의 경우 서커스 매치 전문 선수인 자이언트 실바와 외나무 다리 결투를 벌였으나 이마저도 승리하지 못하면서 선수 생활을 마감해버렸고 그 후 9년 만에 링으로 복귀하여 밥셉과 맞붙었지만 어김없이 패배하고 말았죠. 한편 아케보노에게 승리 이후 월드 그랑프리에 진출한 최용만 선수는 제롬르 벤너와 호각의 승부를 보여주며 큰 기대를 불러 모았는데요. 그러나 마이티모의 오른손 한 방에 쓰러지며 2연패를 당한 최용만 선수는 발전 없는 경기력으로 금방 한계에 봉착했고 뇌종양 제거 수술이 치명타로 작용하며 급격한 부진에 빠져버렸습니다. 네, 오늘은 최용만 대 아케보노 3차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당시에는 전 국민적인 관심을 받으며 격투기 붐을 일으켰던 이벤트이지만 지금에서 보면 선수들을 오로지 서커스 매치로만 활용하는 K1 측의 운영에 씁쓸한 마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아케보노 선수의 경우 현재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아 기억상실증까지 겪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좋은 모습으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격기 종목이 대중화되는 그날까지 이상 차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